안녕하세요. 워드 프로세서 필기 핵심 이론 특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는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과목은 워드 프로세서 용어 및 기능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PC 운영체제. 세 번째 과목은요, PC 기본 상식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워드 프로세서 용어 및 기능은요, 우리 문서를 작성하는 걸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이 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에서 여러 가지 기능과 그 사용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PC 운영체제는요, 개인용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 사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 PC 기본 상식은 컴퓨터 개론입니다. 자,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과목 모두 합쳐서요,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합격이 됩니다. 단 과락이 있어요. 과락이 40점 이상이, 40점 미만이면 과락이에요. 그래서 1과목을 100점 맞았다고 하고 2과목이 35점이다. 그러면은요, 과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과목 골고루 해서, 다 합쳐서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되겠고요. 이렇게 필기 합격을 하시면, 그 다음에 실기를 볼 자격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 이론 특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인트 1번, 워드 프로세서의 개요. 워드 프로세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문제 나오고 있어요.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은 문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저장해주고, 전송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신속하다.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할 수가 있고요. 저장도 되고 인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런 워드 프로세서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이런 그 하드웨어의 구성을 보게 되면 입력, 표시, 저장, 출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장치별로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 연결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워드 프로세서의 기본 용어입니다. 용어가 엄청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자주 출제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기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용어가 무엇인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폴트다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전반적인 규정이나 서식, 또 메뉴 등이 갖고 있는 기본 값, 이런 것들을 디폴트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용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3번, 입력 및 저장 기능. 자, 먼저요,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고 나서요, 저장하는 걸 세이브라고 합니다. 저장한 걸 불러들이는 걸 로드, 불러오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문서를 만든 성격에 따라서 확장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자에 따라서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문서를 만들고 나서 다른 문서로 편지 보내기, 웹브라우저로 보내기,
그다음에 한 ODT로 보내기 이런 내보내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키보드를 이용을 하는데,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해주는 토글 키, 예를 들어서, 인서트라는 키, 기능,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키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으로는 못 쓰는 키죠. 컨트롤이라든지, 쉬프트, 또는 Alt와 같은 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C다? 그럼 복사하는 키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단축키 필요합니다. 컨트롤 C 키 자체가 이렇게 단축키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C를 한 다음에는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바로가기 키 또는 단축키라고 합니다. 기타 취소하는 ESC 키, 강제 개행해주는 엔터키. 그 다음에 이제 백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앞글자 지우게 되고요. 딜리트 같은 경우는 뒷글자를 지워주는 그런 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키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입력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이나 영문, 특수문자를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 코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완성형, 조합형, 유니코드. 특히 유니코드에 대한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완성형은 KS1001이라고도 하고요. 미리 글자마다 완성이 되어서 코드 값으로 이제 부여해주는 그러한 한글, 완성형 한글이 있고요. 조합형 같은 경우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코드 값을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한글 코드가 있습니다. 자, 유니코드는 이 완성형과 조합형을 반영해서 만든 코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모두 다 2바이트 처리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완성형과 조합형 같은 경우는 영문이나 숫자는 1바이트고 한글이나 한자 같은 경우는 2바이트입니다. 그렇지만 유니코드는 모두 2바이트 처리한다. 이런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국제 표준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문은 한영키 눌러서 변경해 주면 되겠고요. 한자. 자, 한자의 경우는 내가 한자를 읽을 수 있느냐, 읽을 수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자의 음을 모르는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수나 총획수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 외자를 입력하는 방법, 투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에 없는 것들은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림 그리기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행에 처음에 올 수 없는 문자를 행두 금칙 문자라고 하고 행의 끝에 올 수 없는 문자를 행말 금칙 문자라고 하는데요.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요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구라는 것은요, 자주 쓰는 글자를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을 시켜놨다가 준말을 입력을 해서 본말, 긴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상용구라고 하죠. 이런 상용구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어떤 글자에다가 마우스 맞추고 나서요. 그 글자를 클릭했을 때 그 문서와 관련된 것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워드 프로세서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표시 기능입니다. 화면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워드 프로세서의 화면의 맨 위에 보면 제목 표시줄, 도구 모음 눈금자, 그 다음에 깜빡깜빡거리는 커서가 나와 있고요. 커서 위치에다가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밑에 상태 표시줄에 이제 커서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태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텍스트 문자를 표현할 때는 이제 텍스트 모드, 도트 방식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나타낼 때는 픽셀 모드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글꼴을 구현하는 방식이 크게 비트맵하고 아웃라인 방식이 있는데요. 비트맵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으로 글꼴을 표시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 아웃라인 방식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트루 타입, 벡터, 포스트 스크립트, 오픈 타입이 있는데 각 종류, 기능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진하게라든지 밑줄을 나타내주는 속성, 크기는 기본적으로 포인트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 들여쓰기, 글자를 몇 글자 들어가게 하라 또는 내어쓰게 하라라는 들여쓰기, 내어쓰기, 키보드 탭의 기능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 많이 나오죠. 스타일은 이런 글자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정렬과 같은 문단 모양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씁니다. 스타일 아주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편집 기능입니다. 문서를 입력을 하고 나서요. 수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삽입, 삭제, 그다음에 영역을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수정, 삽입, 삭제 가능하겠고요. 그 단위는 단어나 행, 문단이 되겠습니다. 영역을 이동, 복사, 그다음에 삭제하는 단축키, 바로가기 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검색과 치환. 검색은 찾기 기능이 되겠고요. 치환은 바꾸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검색과 치환을 했을 때 문서의 분량이 증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의 맨 윗부분을 여백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나오는 게 이제 머릿말, 그리고 이제 그 맨 밑에는 이제 빈 영역이 되겠고요. 밑에 매 페이지마다 또는 특정 페이지마다 나오게 하는 부분을 꼬릿말이라고 합니다. 이 안쪽에 이제 본문의 영역이 들어가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주와 미주,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걸 이제 각주와 미주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문서의 그 페이지마다 있으면 각주, 문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으려면은 미주라고 하죠. 그건 본문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맞춤법 검사 가능합니다. 매크로 자주 나오죠. 이제 특정 키에다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 만들기 기능이 있고요. 메일머지 이것도 자주 나와요. 여러 개의 문서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들어있는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파일. 이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참고 문헌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출력 기능입니다. 인쇄라는 것은요,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용지를 통해서 프린트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특정 부분만 블럭으로 지정해서 인쇄할 수도 있고 모두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용지도 낱장도 있고 연속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자주 출제되었던 것이 스플링,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이 스플링입니다. 그리고 인쇄 속도 단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캐릭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1초에 인쇄 가능한 문자 수, 라인 퍼 세컨드, 미니엣, 그래서 1분에 인쇄 가능한 줄 수가 되겠고요. P는 여기서 페이지, 그러니까 1분에 인쇄 가능한 페이지 수, 도트 퍼 인치, 1인치에 인쇄되는 점의 수입니다. 이 4가지는 인쇄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정부호입니다. 자, 아주 중요하죠? 자, 이 교정부호는 항상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정부호라는 것은 정해진 부호를 써야 된다. 여기 교정부호 기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능이 무엇인지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서를 교정부호를 사용을 할 건데 원고와 다른 잘 보이는 색으로 겹치지 않게 정확하게 보이도록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서의 분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즉 반대의 기능이 되겠죠. 여기 이제 이렇게 요거는 사이 띄우기라면 이건 붙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 띄우는 건 증가할 거고 붙이기는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교정부호가 반대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예 문서 분량과 관계가 없는 교정부호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는 이제 뭐 이렇게 자리 바꾸기, 다음에 여기 되살리기, 다음에 글자 바로하기,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출판입니다.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요, 출판의 기획에서부터 도서 제작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자출판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썼던 활자 인쇄에서부터 현재는 이제 전자통신 출판까지 이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전자출판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꼴을 사용해 준다. 거기에 따라서 보관 비용이 감소된다 등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컴퓨터와 이런 소프트웨어 사용법도 알아야 되겠고요. 전원이 공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단점도 있다라는 거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출판에 대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편집 용지, 그다음에 페이지 번호 넣기, 그림, 사진 넣기, 표시 숨기기 기능과 HTML 추출하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 연결 및 포함, OLE라고 하는데요. O가 개체, 오브젝트라고 해요. 오브젝트 링크 엠베딩, 그러니까 개체를 연결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기능도 전자출판에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종류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북 이런 것들을 전자책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이런 용어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용어와 기능을 연결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의 기능 및 종류입니다. 자, 문서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모양 같은 것들을 문자나 숫자, 기호로 표시해 주는 게 문서예요. 그거는 이제 의사 전달, 의사 보존, 그다음에 의사 교환, 자료의 제공, 부서 간의 협조를 위해서 이런 문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공문서, 사문서에서부터 이제 기한 문서까지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 원칙을 보게 되면은요. 요건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정확, 간결, 신속, 경제, 보존성의 작성 규칙이 있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것도 어렵진 않지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긴 문장은 자제해주고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해야 된다. 애매모호한 표현은 하지 말아야 된다. 등등의 작성 방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의 형식입니다. 문서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 보면 동일한 그 회사 내에서 사용해주는 사내 문서와 외부의 어떤 거래를 위해서 사용해주는 사회 문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종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내 문서의 서식 구성입니다. 두문, 그다음에 본문, 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쓸 때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써주고요.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 문서는요, 마찬가지로 두문, 본문, 결문 이렇게 쓰게 돼 있고요. 두문에는 문서 번호, 발신, 연월일, 발신자의 주소, 회사명, 성명 이런 것들을 쓰게 되겠고요. 이 본문을 쓸 땐 간단하게 인사말을 한 다음에 핵심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일반입니다. 자, 문서관리라고 한다면은요,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문서관리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신속 정확에서부터 경제성, 일일 처리까지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서 관리의 절차를 보게 되면 문서가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분류를 합니다. 문항별로 분류.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묶어주죠. 편철, 그리고 보관할 것을 따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존을 할 경우에는 이제 해당 부서에다가 인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문서가 있을 때는 폐기,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자, 요 순서와 기능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보관하는 방법에는 집중식, 분산식, 절충식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문서 파일링하기입니다. 파일링이라는 것은요, 이제 문서 관리에 있어서 원하는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해주고 보관해주고 폐기하는 일련의 제도를 문서 파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파일링을 하기 위한 기본 원칙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되고요. 개인이 보관해도 안 되고, 문서의 소재가 명시가 돼야 되겠고, 문서 검색이 쉬워야 되고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의 적시를 이제 불필요한 문서 이런 것들은 폐기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파일링 나눠주는 이제 이런 정리, 보관, 폐기 이런 방법들은 표준화가 되어야겠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의 정리. 자,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분류하는 방법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명칭별, 이거는 이름의 첫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주제는요, 문서의 내용을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분류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중소를 이용해서 큰 분류, 다음 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눠주는 분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거래처의 지역이나 범위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 그 다음에 번호식이라고 해서 숫자를 지정해서 항목별로 나눠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혼합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 문서를 배열, 정리해주는 방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자문서 관리하기입니다. 전자문서도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전자결제 시스템. 자, 요거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문서의 일반적인 지식, 공공기관에서 사용해주는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를 법규문서, 지시, 공고비치, 민원, 일반 문서가 있고요. 이 지시문서에는 4가지가 있고 공고문서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문서가 효력이 언제 발생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 문서의 경우는 수신자의 도달한 그때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이 될 때고요. 공고문서는 고시나 공고 후에 5일이 경과되고 법규문서는 공고 후에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문서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일반 사내문서나 사회문서도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공문서에서 두문에 들어가는 요소, 본문에 들어가는 요소, 결문에 들어가는 요소, 각 항목별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글자나 숫자, 날짜, 시작, 그다음에 금액, 로고, 바코드 각각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끝을 표기하는 방법, 본문의 문서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첨부물이 있을 때, 오른쪽 한계선에 끝났을 때, 서식 마지막 칸에까지 작성이 될 때, 중간까지 들어갈 때, 그거에 따라서 끝을 표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문서가 어디서 끝나냐에 따라서 끝을 표기하는 방법 알아두시고요. 이걸 수정할 때는 가로로 이렇게 두 줄을 긋고 여기다가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거, 그리고 항목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1, 아라비아 숫자하고 그다음에 한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도 오른쪽 가로, 그다음에 양가로, 그다음에 동그라미 가로 이런 순서대로 구별이 되고 있다.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공문서 처리의 원칙인데요. 즉시 처리, 책임 처리, 법에 맞아야 되겠죠. 전자적인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결제하는 시스템 기억하세요. 전결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어떤 사무의 내용에 따라서 결제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제, 대결이라는 것은 결제권자가 뭐 휴가나 출장에 갔다 그럴 경우에 이제 대리하는 자가 결제하는 거고요. 사후 보고라는 것은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 결제권자한테 따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문서의 발생은 처리과에서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록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 원칙과 비슷한데요. 신속 정확해야 된다. 에서부터 일일 처리까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록물 같은 경우는 보존 기간이 있어요. 보관을 한 다음에 더 이상의 이제 보관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보존으로 가서 1년, 3년, 5년, 10년, 30년 연구, 준연구, 연구 해서요. 7가지의 그 보존 기간에 따라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존 기간의 계산이 그 기산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은요. 기록물 생산 연도 다음에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한글 윈도우즈 10의 기본 기능, PC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먼저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선저명 멀티태스킹, 한 대의 컴퓨터에서 둘 이상의 작업을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선저명 멀티태스킹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 과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전원을 켜고 롬바이오스에서 시모스 셋업을 점검한 다음에 파워 온 셀프 테스트, 다음에 MBR, 부트 섹터 읽고요. 로딩한 다음에 윈도우즈로 로그온해서 바탕화면이 표시된다. 이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시모스가 무엇인지, 포스트가 무엇인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출제도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법입니다. 마우스와 마우스 포인터, 키보드, 그 중에 윈도우즈 10 로고키 있어요. 윈도우 로고키라고 한다면 키보드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 화면 열기라는 그런 로고키가 있는데요. 이 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바로가기 키, 그 다음에
우리 그 F1부터 F12까지의 기능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합키, 컨트롤 알트 쉬프트 이 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조합키, 바로가기 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창과 메뉴 사용법입니다. 출제 비중은 높지 않은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윈도우즈에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의 구성 요소가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창 조절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창 조절 단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것은 바로가기 메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앱의 실행과 종료입니다. 자, 앱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의미해 주고요. 그냥 이제 실행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연결 프로그램.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될 때 나오는 프로그램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응답하지 않는 앱의 종료, 이런 걸 할 때는요, 작업 관리자라고 해서, 컨트롤 키 하고요. Alt 키, 그 다음에 딜리트 키, 이렇게 같이 순서적으로 눌러주게 되면, 이제 작업 관리자 창이 나와서 이 프로세스부터 서비스 탭까지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탕화면 활용하기, 바로가기 아이콘 해갖고요. 우리가 이제 바탕화면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요, 화살표가 왼쪽 하단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작은 파일이고요. 확장자는 LAK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복사본이에요. 그래서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고 언제든지 여러 번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맨 밑에 보면 작업 표시줄이라고 있는데요. 시작 단추가 일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목록들이 표시되는 부분이 작업 표시줄입니다. 크기는 이제 화면의 2분의 1까지 조절이 되고요. 상하 좌우로 위치 이동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내 PC와 파일 탐색기예요. 내 PC, 즉 내 컴퓨터에는요, 일반부터 할당량이라는 탭까지가 있고요. 이 내 컴퓨터에서 아이콘을 보는 형식, 아주 큰 아이콘부터 내용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것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파일 탐색기에 대한 내용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도 이 파일 탐색기에서 이동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폴더 옵션에는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과 폴더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폴더에는 파일명과 확장자가 같은 이름이 2개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의 파일과 확장자가 존재하려면 다른 폴더에다가 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파일이나 폴더를 관리해 주려면 파일을 선택해주고 실행해주고 복사와 이동, 다음에 이제 이름 바꾸기, 삭제, 압축, 클립보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휴지통도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게 되면 휴지통에 우선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휴지통은 곧바로 실행이 안 되고 복원을 해야지만 실행이 되고 같은 위치로는 이제 복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위치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휴지통의 그 속성창에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주는 부가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즈의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메모장은 글자를 쓰기 위한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앱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글꼴, 스타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변경이 된다라는 거고요. 글자 색은 검은색만 되고 아주 고급 기능은 안 돼요. 그래서 단 나누기라는 이런 고급 기능, OLE 이런 기능들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건 워드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수정하는 기능은 그림판입니다. PNG, BMP, GIF, JPG 등의 이미지 파일 형식을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개체 연결 및 포함이 되는 OLE 기능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고급 그림 편집기 기능은 안 돼요. 그래서 레이어 기능은 안 됩니다. 그리고 화면의 특정 부분에서부터 화면 전체를 그림으로 묶어주는 캡처 도구가 있습니다. 자, 기타 유니버셜 앱 활용하기 해서요. 다양한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계산기 기능 자주 나왔는데요. 표준, 공학용, 프로그래머용, 날짜 계산, 변환기 모드 해서 5가지 형식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각 계산기 모드마다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엔터테인먼트 앱이라고 그래서요. 녹음기, 볼륨 조정,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비디오 편집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쇄 기능인데요. 프린터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방법 알아두시고요. 기본 프린터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특별하게 프린터 종류를 선택하지 않아도 인쇄되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하고 이것은 한 대만 지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콘 모양에 이렇게 기본 프린터 모양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삭제한 다음에 언제든지 기본 프린터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린터의 속성에 따라서 탭이 나오는데요. 탭마다의 기능 물어보는 그런 항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린터는 스풀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프린터를 하면서도 다른 작업을 병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 대신 속도는 더 느려지겠죠. 그리고 문서 인쇄창에서 인쇄 순서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일시중 정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한글 윈도우 환경 설정하기입니다. 시작에 보면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제어판을 많이 썼는데요. 이 제어판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죠.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설정에서 잠금 화면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화면의 해상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접근성 설정이라는 부분은요. 컴퓨터 시스템의 시각이나 청각적인 설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을 편리하게 해줄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에서는요.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표준 계정이 있고 관리자 계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치 관리하기입니다. 자, 하드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 시스템에 보면은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CPU에 대한 정보나 그다음에 램 메모리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에서는요. 내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마우스나 키보드, 소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앱 관리하기입니다. 자, 앱이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요.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앱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앱을 관리해주는 기능이 프로그램 및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앱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설치는 할 수 없다. 앱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에서는요.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앱 같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본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시작 프로그램에서는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할 앱 목록 이런 것들을 등록시켜 놓을 수가 있고요.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에서는요, 최신의 윈도우즈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관리학입니다. 자, 내 컴퓨터에 있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디스켓 포맷,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사용 중인 디스크 드라이브는 포맷할 수가 없고 빠른 포맷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포맷 항목에 들어가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 대한 어떤 실행 설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레지스트리라고 하고요. 요거는 편집은 되는데 편집은 가능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이제 부팅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즈에 대한 보안, 바이러스나 계정 등등에 대한 보안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전 시스템으로 복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정보에 보면은 운영체제 이름이라든지 버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최적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능이 됩니다. 디스크 정리는요,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해서 공간 확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는요, 흩어져 있는 파일이나 조각을 합쳐서 속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오류 검사는 그야말로 불량 섹터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복구하는 기능입니다. 자, 정리는 공간이다. 공간 확보에 있다. 그다음에 조각 모음은 속도 향상에 있다. 이 두 가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을 쓰다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에 접할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즈 사용인지, 공간 부족 문제인지, 메모리 부족인지, 인쇄가 안 되는지,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환경 설정하기입니다. 자, 네트워크라는 것은요, 2대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해 놓은 통신망. 자, 이것은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과 피어 투 피어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하드웨어 장치와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네트워크 어댑터라는 것은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하드웨어 장치가 되겠고, 자,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환경 설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프로토콜 TCP/IP인데요. 우리 그 윈도우즈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IP 주소라는 게 있는데요. IPv4와 IPv6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32비트 방식이고, 요거는 128비트다라는 일단 방식의 종류가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요. 기능도 다릅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기본 게이트웨이, 이것도 정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사용하기입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목적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원을 공유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하거나 드라이브나 폴더를 공유하거나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린터 설치하고요. 프린터를 공유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네트워크의 그런 어떤 방화벽이라든지 보호하는 방식, 그게 이제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식이 있고요.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죠. 방화벽에 요즘은 이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화벽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고, 방화벽은 백신은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네트워크에 따른 연결 문제 해결하는 방식,
이것도 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웹브라우저 사용입니다. 웹브라우저라는 것은요, HTT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월드와이드웹에서 이제 정보를 찾고 문서를 교환해주는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등등이 있는데요. 익스플로러는 이제 사용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나온 게 이제 엣지하고 크롬을 많이 쓰니까 이 두 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환경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런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컴퓨터의 기본 개념. 자, PC 기본 상식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3과목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컴퓨터 개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라는 것은 자료를 받아서요, 이걸 처리한 다음에 정보를 출력해주는 장치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자료를 단위별로 나눴을 때 비트는 0과 1이라고 하죠. 하나하나를 비트라고 하고 4개가 모이면 니블, 8개가 모였다라고 한다면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점점 큰 단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단위별 이제 용량과 순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용량은 바이트가 모여서 이제 바이트는 8비트가 1바이트라고 해요. 이게 이제 바이트가 모여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에타 점점 큰 단위다. 기억 소자도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컴퓨터 순서, 처리 속도, 기억 장치 속도 등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의 역사는요, 기계식에서 전기기계식, 전자식으로 발전이 됐고요. 기계식은 이제 마크 1이라는 컴퓨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식의 최초의 컴퓨터는 ENIAC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썼고요. 에디삭이라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썼다. 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니박은 상업용이고, 에드박 같은 경우는 폰 노이만이 개발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세대별에서는요, 1세대는 진공관, 2세대 트랜지스터, 3세대가 이제 직접 회로, IC 회로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밀도 직접 회로, LSI, 초고밀도 VLSI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분류해주면 목적에 따라서 널리 쓰이는 범용과 그다음에 특수 목적용으로 쓰는 전용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하이브리드 있는데요. 요거 두 개를 섞어놓은 게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섞어놓은 게 하이브리드 컴퓨터예요. 자, 요거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 또는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른 분류는요, 가장 작은 마이크로 컴퓨터부터 슈퍼컴퓨터까지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입출력 장치입니다. 입력 장치 종류 나와 있고요. 스캐너, OCR, OMR, MICR, 바코드 판독기, 출력 장치 그러면은 이제 플로터부터 마이크로필름 이제 출력 장치 COM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음극성관, 액정 디스플레이 이거는 모니터도 출력 장치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구별해 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입출력을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 DMA 방식과 채널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중앙 처리 장치, CPU에 대한 내용인데요. CPU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어 장치의 종류와 연산 장치의 종류를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제어 장치에서는 프로그램 카운터하고요.
명령 해독기, 명령 레지스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연산장치에서는 누산기, 가산기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PU가 어떤 것이 좋은 건가에 따라서 성능 단위가 있습니다. 헤르츠, 밉스, 프롭스, 클록 단위가 있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CPU를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CISC 방식과 RISC 방식, 이것도 구별해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86, 486, 펜티엄용에서 사용하던 프로세스 방식은 CISC 방식이고요. 네트워크 서버나 워크스테이션 프로세서에서 사용해주는 방식은 RISC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CPU의 상태 및 특징입니다. CPU는 준비, 실행, 대기, 교착 상태가 있고요. 명령어를 처리하고 실행하는 상태는요. 명령어들을 일단 이제 명령 리스트로 가져오는 인출, 그다음에 해독, 실행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명령어를 처리하다가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해주고 그 해당하는 일을 예기치 못한 일을 처리한 다음에 원래의 프로그램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인터럽트라고 해요. 자, 이 인터럽트는 종류에 따라서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라고 하고요. 내부 인터럽트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자, 이 종류와 그 기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억장치입니다.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기타 기억장치가 있는데요. 주기억장치는 리드 온리 메모리 롬과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이 있고요. 각각의 이제 종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는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용량이 많은 보조기억장치가 있는데요. 자기 디스크, 하드디스크, 프로피, RAID, 광자기 디스크 있고요. 광디스크 있습니다. 기타 이제 캐시 메모리, 가상 기억장치, 연상 기억장치. 요거 출제 많이 되는 기억장치 종류가 되겠습니다. 속도 면에서는 이제 레지스터, CPU에 있는 레지스터가 속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장치와 이 CPU 사이에 있는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속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액세스 타임, 이거의 빠른 순서는 마찬가지로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 그리고 이제 캐시 메모리, 주기억장치,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에서도요,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사이에 있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이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윈도우즈와 같은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를 실행을 시켜서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중에 하나가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운영체제의 목적은요, 처리 능력의 향상과 응답 시간의 단축과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가 높아져야 되겠고요.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운영체제의 핵심은 커널입니다. 운영체제를 분류했을 때 여기 일괄 처리 시스템부터 여러 가지 분산 처리 시스템 또는 듀얼 시스템, 듀플렉스 시스템까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종류와 기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부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응용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런 종류들로 보게 되면 오피스 오토매틱,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죠. 워드 프로세서, 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서 관리해 주는 거고요. 이제 자료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스프레드시트는 계산을 전문적으로 해줍니다. 프레젠테이션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다 응용 소프트웨어고요. 기타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전송이나 보관할 때 좀 더 줄여서 이제 보관하거나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압축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윈집이라든지 RAR, R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압축 프로그램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 기억하세요. 상용 소프트웨어들은요, 이거는 이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쉐어웨어는 자, 일정 기간 동안은 무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돈을 내고 사용해주는 소프트웨어. 쉐어웨어에 대한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공개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무료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기타 소프트웨어 종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PC 관리. PC는 퍼스널 컴퓨터, 즉 개인용 컴퓨터들을 PC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의사항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안전 운영 장치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PC를 구성하는 요소는요, 중앙 처리 장치인 CPU하고 메모리, 메인보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메인보드 안에 이제 이런 CPU나 메모리 이런 것들을 꼽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요, 바이오스하고 시모스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과목에 나오는 PC 운영체제에서도 부팅 순서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용어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PC의 응급 처치와 업그레이드인데요. 자, PC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좋은 사양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PC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바이러스에 주의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감염 증상 어렵지 않지만 이제 종종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부팅이 안 된다든지, 화면에 이상한 글자가 나타난다든지, 메모리가 준다든지, 자꾸 다운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백신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고요. 이런 걸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을 백신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V3 프로 시리즈, 노턴 INT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개요화 시스템입니다. 자, 멀티미디어라는 거는요, 텍스트, 그래픽, 뭐 동영상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표현해주고 전달하는 기능이 이제 멀티미디어인데요. 여기에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통합되어서 표현한다라는 통합성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멀티미디어 관련 용어, 여기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안티 엘리어싱부터 리터칭까지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입니다. 멀티미디어 환경화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인데요.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애니메이션, 기타 이제 관련 용어들이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파일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픽 파일 형식 같은 경우는 크게 비트맵과 베터 방식이 있는데, 비트맵 같은 경우는 픽셀 단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런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벡터 방식은 선이나 면 단위를 표시해준다. 기억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이러한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사운드는 이제 소리죠. 소리와 관련된 파일 형식. 동영상 그러면은요, MPG 이런 게 있고요. MPG가 이제 동영상 파일 포맷이라면 JPG는 이미지다라는 거 비교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ANI 들어가 있고요. 기타 이제 모델링 기법, 렌더링 기법 등 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른 용어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통신의 기초입니다. 정보통신이라는 얘기는요, 통신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해주는 것을 정보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사용해주는 신호 변환기는 모뎀 장치가 되겠고요.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보내주는 단방향이라고도 하고요. 반이중은 이제 한쪽 보내고 기다렸다가 또 보내는 방식, 전이중은 동시에 보내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정보를 전송해주는 매체에 따라서 UTP 케이블,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광 케이블이 이제 속도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전송하는 단위는 BPS4, MBPS, T1 등의 이제 정보 전송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허브부터 게이트웨이까지의 정보를 전송해주는 장비 있습니다. 그리고 OSI 7계층이 있는데 7계층을 일단 외워주시면 좋아요. 1계층이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그래서 물대내, 전세, 표용 이렇게 외워주시고 각 계층마다 이렇게 사용해주는 장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층마다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통신망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통신망을 어떻게 구축했느냐에 따라서 중앙 집중형이라고 하고요. 버스형 같은 경우는 중앙에 이렇게 통신회선이 있습니다. 링형은 이렇게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망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트리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트리형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본 다음에 그거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거리 통신망은 랜이라고 하죠.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는데 이 근거리 통신망을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서 CSMA, CD, 토큰 패싱, 토큰 버스, 토큰 링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통신망의 종류가 또 있는데요. 랜은 근거리 통신망, 맨은 도시 통신망, 광대역 통신망, WA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통신망, 종합정보통신망,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광대역 정보통신망과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을 정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개요입니다. 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주소가 필요하고요. 인터넷 주소를 나타낼 때 IP 버전 4하고 IP 버전 6 버전이 있는데요. 요 버전에 대한 문제는 2과목에서도 나오고요. 3과목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에서요.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 요거 3가지가 있는 거 요것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은 통신할 때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웹부터요. 전자우편, 파일 송수신, 유즈넷 아키 등의 서비스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인트라넷과 익스트라넷에 대한 정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터넷에서 사용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요. HTML부터 JSP 등등의 언어의 종류와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정보 검색인데요.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하이퍼미디어 방식의 월드와이드 웹을 이용해 줄 수 있는 웹브라우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보를 검색하는 엔진이 뭐 주제별이냐, 키워드냐, 아니면 메타 검색 엔진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 관련 용어, 핑 기술, 푸시 기술 등등의 쿠키 기술, 각각의 관련 용어에 대한 문제를 단답형 형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사회의 윤리 및 법규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해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정보화 사회의 좋은 순기능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대 역기능도 있는데요. 사생활 침해라든지 불건전한 그런 정보 유통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역기능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인터넷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관련 법규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법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자, 정보보호 및 해킹 수법입니다. 통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범죄의 특징과 유형, 그리고 예방과 대책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컴퓨터들을 해킹하는 유형, 종류를 알아두시고요. 해킹하는 수법, 이런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파이웨이, 스니핑, 스푸핑, 도스, 디도스, 피싱, 스미싱, 파밍 등등이 다 해킹 수법이 되겠고요. 그 연결을 물어보는, 기능과 연결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암호화입니다. 이제 데이터에다가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그런 암호문을 만들어서 이제 침입자가 데이터를 입수하더라도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술을 암호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문장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꿔주는 암호화 방법과요, 이런 암호문을 원래대로의 문장으로 바꿔주는 복호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 기법의 종류는 크게 비밀키 알고리즘과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키 같은 경우는 대칭키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칭 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암호화 키하고 복화 키가 이제 동일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키 같은 경우는 암호화 키하고 복화 키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는 비대칭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비밀키는 데스, 공개키는 RSA 기법이 대표적인 암호화 기법이 됩니다. 이런 암호화 기법을 이용해서 메시지에 부착하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자서명이라고 해서 전자상거래에서 유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안입니다. 개인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이제 정보 보안이고요. 이런 보안에 대한 서비스 종류, 인증, 접근 제어,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 가용성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 보안의 위협의 형태, 이것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가로막기, interruption이라고 하고요. 가로채기, interception, 수정, modification, 위조, fabrication 해갖고요. 영어로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보안 관련 프로토콜인데요.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secure라고 하기 때문에 다 S로 시작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보안 관련 프로토콜이 됩니다. 자, 61포인트. 새로운 ICT 신기술 용어입니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기 때문에 다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와이파이, 와이브로, 뭐 RFID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술의 활용 부분, 클라우드 컴퓨터, RSS, SNS 등등 이 시메틱 웹까지요. 이런 용어들은 다 한 번 이상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용어와 기능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모바일 정보 기술입니다. 모바일이라는 것은 이동성을 가진 단말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인데요. 뭐 PDA,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다 모바일 기기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운영 체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있고요. 애플의 iOS.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종류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그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은요, 앱스토어나 일정 관리, 지도, 홈쇼핑,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전자우편 메일 전송하기입니다. 자,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 요 4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메일을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 이름, 받는 사람 이름, 참조 이런 부분들은 헤더라고 하고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문부라고 합니다. 전자우편 사용할 때 사용하는 예절 이것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약어를 쓰지 말고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중복 전송하면 안 되고 용량이 너무 크지 않은 거 전송을 해야겠고요. 제목의 중요도, 그다음에 내용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많은 계정으로 전송하지 않는 게 전자우편 사용 예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일 관리하기입니다. 전자우편의 주요 기능은요. 답장을 해주는 회신, 전체 회신, 전달, 첨부, 참조, 주소록의 기능이 있고요. 메일을 수신한 다음에는 이제 메일함에 보관이 되고요. 스팸 메일 같은 경우는 정크 메일이라고도 하는데 불필요한 광고성 메일 이런 것들을 스팸 메일함에 보관한 다음에 비우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라는 것 자체가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그런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유형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름이나 주민등록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정보와 신체적 정보, 정신적, 사회적, 재산, 위치, 병역, 통신 정보는 다 개인 정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유형에 들어가는 항목 이런 것들이 출제 대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그 개인 정보는 OECD의 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8개의 주요 원칙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집 제한, 뭐 정보 정확성 등등의 8가지의 주요 원칙에 따르고 있다입니다. 자, 이것으로 핵심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